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의 한 대학생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부산까지 590km의 대장정을 마쳤다고 하죠. 이 따릉이의 내구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매우 만족했다고 하는데 과연 서울시 자전거 도로만 이용했더라도 그렇게 만족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따릉이에게 필요한 건 내구성보다는 막힘없는 길일 겁니다. 10월 16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세운상가가 50년 만에 새 모습으로 단장했지만 이곳 상인들은 벌써부터 임대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년여간 야외 체육 활동을 하지 못했던 한 초등학교가 복합시설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다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트럭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 등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인과 각 나라 상견들이 밀집한 광이동 중앙아시아 거리가 독특한 골목 문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자상가의 원조격인 세운상가가 지어진 지 5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낙후된 모습은 뒤로 한 채 산뜻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온 세운상가의 모습,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67년 지어진 전자상가의 메카 세운상가. 오래된 세월만큼 낙후된 상가가 도시재생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세운 프로젝트입니다. 선명한 간판과 깔끔해진 진입로가 눈길을 끕니다. 세운상가의 변신이 신기한 듯 연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고 이 광장이 이게 넓게 펴져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운상가의 다양한 전자산업과 연계해 이곳을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혁신한다는 다시 세운 프로젝트. 이를 증명하듯 상가 내부에 이미 청년 창업 공간이 자리했고 오래된 복도 옆에 마련된 보행 데크에도 청년들의 전시와 창업 공간이 자리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세련되고 튼튼해진 공중 보행교를 통해 편리하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황량했던 옥상에는 지나는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남산부터 종묘까지 이 일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전망은 일품입니다. 새롭게 생긴 창업 공간과 편리해진 환경 덕분에 방문객들은 물론 청년들의 발길도 늘면서 상가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좀 낙후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살려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과정이니까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기왕 이제 상인들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 다시 태어난 세운상가. 잃어버린 옛 명성을 되찾고 4차 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도시 재생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세운상가의 모습 보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존 상인들은 상가의 새로운 모습이 반갑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깔끔해진 상가의 모습에 방문객들이 늘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부쩍 늘면서 상가는 활기를 띱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상가 활성화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임대료를 올려달라는 점포주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점포의 약 95%가 세입자인 만큼 상인들 사이에서는 임대료가 오르는 분위기가 번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임대료가 30만 원, 40만 원 나가던 게 지금 막 600에 60만 원 달라고 그러고 손님들 많이 오고 그러면 장사 잘 되면 가게세 올려야지. 그러니까 임대료도 자동으로 올라가 버리고. 그 막 싸우고 난리들 났잖아 그래서. 상인들이 시큰둥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점포 대부분이 특수업종이나 도매업이라 인터넷이나 배송 판매가 많아 유동인구가 늘어도 매출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특수업종들이 많아서요. 이렇게 여기에서 소매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들 요즘 뭐 인터넷으로 사고 전화로 하고 직접적인 뭐 개발했다고 해서 직접적인 건 없을 것 같아요. 시는 점포주들과 임대료를 최대 9%까지만 올리도록 하는 협약을 맺었고 세입 상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상 요구를 파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어 상인들의 걱정은 깊어지는 겁니다. 당분간 안 올리기로 하는
이제 그러한 걸 협약식을 하긴 했는데 그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거 했다고 해서 그 집주인이 뭐 이렇게 안 올리겠다 뭐 이런 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눈으로 봐서 깨끗하니까 뭐 올리겠다 이런 생각이고. 깔끔해진 데크와 편리한 엘리베이터, 다양한 청년 창업 공간까지 세운상가는 4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겉모습만큼 상가 안의 상인들도 웃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서초구 양재근린공원의 인조잔디 구장을 운동장으로 사용해온 초등학교의 사연, 올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마저도 이 복합시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폐쇄됐었는데 긴 기다림 끝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초구 양재근린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뒤로 지금 펼쳐진 게 새로운 축구장인 것 같습니다. 새로 문을 연 건 맞습니까? 네, 지금 제 뒤에 있는 곳이 바로 양재근린공원의 복합시설 중 한 곳인 인조잔디 축구장인데요. 축구장 옆에는 바닥에 우레탄이 깔린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등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예. 이 복합시설 공사 때문에 매헌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동안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곳에서 야외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헌초는 설립 당시 인근 공원의 체육시설 이용을 협조받아 문을 연 학교로 양재근린공원의 인조잔디 구장을 지난 2008년 개교 이후부터 운동장으로 사용해왔는데요. 예. 공원에 들어설 복합시설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지난 4월 말부터는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예. 때문에 그동안 공원 잔디밭에서 임시로 야외 체육 활동을 해왔는데요. 일부 학생들은 잔디밭을 이용하던 중 공원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혼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임시 운동장인 잔디밭에선 마음껏 뛰어놀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는데요. 지난달 25일부터 복합시설의 체육 공간이 개방되면서 운동장은 다시 학생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제 뒤에 보시면 학생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이 공원의 복합시설에는 이처럼 체육공간 이외에 또 어떤 시설들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까? 네, 복합시설은 지상에 마련된 체육공간 이외에도요. 지하 1층에 위치한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서초구는 주택 밀집 지역인 공원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주차면 수는 총 102면으로 연중 무휴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자,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거 위에도 그 지하 2층에는 빗물 저류조가 설치됐는데요. 예. 지금 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빗물 저류조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곳의 폭은 58m고요. 높이는 5m, 길이는 48.5m 규모입니다. 예. 저류조와 관련해서는 담당자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공원에 저류조 시설이 설치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양재 이동 이 일대는 침수 취약 지역으로 인근 지역보다도 지대가 1m 정도 낮습니다. 때문에 2010년, 11년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400여 가구에 침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저류조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저류조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되나요? 예, 본 저류조의 저류 용량은 12,850톤이며 30년 빈도의 강우 강도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시간당 95mm까지의 비를 침수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30년 빈도의 강우 강도 좀 몸소 와닿는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표현인데 그렇다면 이곳의 지역 침수로부터 안전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 기준에도 맥시멈이 30mm per hour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기자. 그 지역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저류조가 지하에 설치됐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저장된 빗물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네, 저류조에 저장된 빗물은요. 네. 비가 그친 뒤에 양재천으로 다시 흘려보내집니다.
지금까지 서초구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별다르게 따로 사용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에 운동장이 없다는 것도 좀 의외였는데 그마저도 이 반년 동안 사용할 수가 없었죠. 초등학생들 그동안 참 많이 불편했을 텐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서초구 연결해봤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5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일산 방향에서 삼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장모 씨가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다른 차에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도 발목과 허리 등에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용차와 트럭이 1차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과정에서 장모 씨의 1톤 트럭이 2차 추돌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달터마을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단독주택 안에 있던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재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단독주택 외부에 위치한 화장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저녁 5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단독주택 2층 가정의 건물 외벽과 가재 도구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2층의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이태원과 차이나타운, 양꼬치 거리. 요즘 이국적인 거리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서울의 중심 광희동에도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등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색적인 골목이 있습니다. 독특한 음식과 문화로 서울의 실크로드를 꿈꾸는 광희동 중앙아시아 거리를 소개해드립니다. 골목 곳곳에서 만나는 이색적인 음식들. 키릴 문자로 가득한 간판과 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 서울 광희동 중앙아시아 거리입니다. 서울 한가운데 펼쳐진 이국적인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언어가 제일 생소했고요. TV도 안에 나오는데 러시아 방송이 나오고 그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쪽 분들이 돌아다니시니까 분명히 저는 동대문 되게 많이 와본 동네인데 여기가 내가 알던 그 동네 맞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광희동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인근에 조성된 중앙아시아 거리. 약 400여 미터 길이의 골목골목에는 오랜 기간 쌓아온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모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광희동 중앙아시아 거리는요, 1990년대 초 러시아 분들, 중앙아시아 분들, 몽골 분들이 이곳에 모여 드시면서 지금 이 거리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곳에는 무역 중개업체, 그다음에 음식점, 잡화점, 판매점 등 100여 개 업체가 밀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곳은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국 음식점은 물론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러시아 전통 음식점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향의 맛을 느끼고 싶어하는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어 가게 안은 더욱 이국적인 풍경. 괜찮아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니까 몽골 사람들도 러시아 사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와서 여러 가지 식사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중앙아시아의 음식과 독특한 문화를 바탕으로 첫 축제도 준비 중입니다. 오는 20일과 21일 개최되는 서울 실크로드 거리 축제. 각 나라의 특별 공연과 거리 퍼레이드가 선보이고 부스별 전통 음식도 마련됩니다. 중앙아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7개국 예술단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술단들의 그 나라의 예술적인 문화와 또 먹거리, 볼거리 이런 게 아주 한층 어우러져가지고 이번에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는 중앙아시아 거리. 대한민국의 실크로드를 꿈꾸며 중앙아시아의 독특한 문화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주민이 직접 만든 탈을 쓰고 거리 행진에 나서는 노원 탈축제.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노원 탈축제가 지난 주말 열렸는데요. 그 뜨거웠던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행진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선두 행렬이 걸음을 뗍니다. 노원구 각 동별 주민들이 각자의 개성을 뽐내는 탈을 쓰고 거리 행진을 시작합니다. 선비부터 도깨비,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탈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만큼이나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노원구를 위해서 참가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월계이동 화이팅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이 화창한 날씨에 노원 구민들이 기뻐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풍물패에 신명나는 농악 연주는 축제의 흥을 더하고 1.1km의 결코 짧지 않은 거리지만 참가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퍼레이드를 이어갑니다. 좋다가 많았으면 건강이다 좋죠. 너무 구민다 참석하니까 참여하니까. 주민들이 직접 만든 탈을 쓰고 행진을 벌이는 노원 탈축제. 올해로 5번째를 맞은 노원 탈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행렬은 중계동 등나무 근린공원에서 출발해 롯데백화점 앞까지 퍼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4개 팀 7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고 특히 올해는 서울시 대표 브랜드 축제로 인정받아 1억 원의 예산 지원도 얻어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로 편입되기 전에 양주군 노해면이었는데요. 양주에서는 별산대 놀이가 유명했죠. 거기에 유래해서 우리 노원구가 탈축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본 무대가 마련된 노해로 주변으로는 문화체험 공간이 마련돼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딜라이브 청춘 노래자랑은 전 관객이 하나 되는 등 노원 탈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인기를 더하고 있는 노원 탈축제. 주민 화합을 다지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강동구에서는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해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아이들에게 국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선희 씨. 오랫동안 아이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2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김 씨가 주목한 분야는 바로 커피. 창업과 봉사를 하며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들 국어하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저도 뭐 정년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나중에 실버 창업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남는 시간에 또 다른 데 가서 봉사도 할 수 있고 등 같이 커피를 나누고 싶어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처럼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거나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돕는 이곳은 강동구 여성 취업 교실입니다.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시작해 지금은 한식과 미용 등의 전문 분야까지 확대됐습니다. 강동구와 전문 교육기관이 연계해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령 여성들의 사회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여성 시니어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준비될 예정입니다.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좀 단절돼 있던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또 제2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하신 분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구의 그 시니어 클럽과 일자리 센터와 연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동구 여성취업교실은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강남구에 있는 옛 한전부지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뒷골목 상권은 한전이 이전하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는데요. 상가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기살리기 콘서트가 마련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옛 한전부지가 있던 뒷골목 식당가입니다. 저녁 손님 맞을 시간이지만 거리도 음식점도 한산하기만 합니다. 한국전력과 협력사들이 모두 떠나고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착공을 위해 높은 담장이 세워지면서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전 협력사들이 거의 이제 이쪽에 주둔하고 있다가
한전 이사 가는과 동시에 같이 모든 것들이 다 이사 가 버리니까 그 바람에 수용 인원이 빠진 게 한 8천여 명에서 9천여 명 정도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한전이 이전한 지도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GBC 건립은 착공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용객들도 어두워진 거리가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동 하면은 강남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음식값도 비싸고 이제 벽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변에 음식 가격들이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좀 안타까운 게 좀 거리가 특히 주말 같은 때 오면은 정말 문 닫힌 곳도 있고 너무 한산하더라고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강남구 삼성일동 주민센터와 지역 단체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작게나마 활기를 더해줄 수 있길 기대하면서 기살리기 콘서트를 마련하고 경품으로 저녁 시간에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만원권 식권 300만 원어치를 후원했습니다. 삼성방위협의회하고 직능단체에서 도와가지고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셔가지고 좋은 음식도 많이 즐기시고 느끼시고. 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삼성 일동의 상인들은 현대차 GBC가 착공되면 음식점 이용객이 다시 늘어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출근하는 아빠에게 다녀오세요가 아니라 또 놀러오라고 말하는 어린 딸의 인사. 최근에 선보인 한 제약회사의 광고 멘트였죠. 피식 웃음이 나면서도 왠지 남의 일처럼만 느껴지지 않았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 피로회복제를 먹어가면서 일을 하는 광고 속 내용은 현실과 너무 닮아 있어서 씁쓸하기까지 하더군요. Remember why you started. 오늘 지인의 SNS에 적혀있던 글이었습니다. 4세계 계절 가을을 맞아 왜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필요해 보입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